뭘 주의해야 되는지 네. 이거 좀 잡아주시죠. 근데 좋은데 네. 역으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를 놓치고 가서 네.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사장님들의 어려운 고민을 또 쉽게 도와주고 계시는 시선 파트너 최현진 이사님 모시고 부가세에 대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네. 폐업도 많이 합니다. 맞아요. 네. 제가 뭐 좀 전에도 얘기 드렸고 사장님들 이제 뵙고 항상 얘기하다 보면 이제 센터장님도 부가세 언제까지 끊어요? 네.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많은 대표님들 사장님들이 네. 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부가세 되게 네. 가까운 세금이거든요. 네. 맨날 뭐 돈 받으면 세금 계산서 끊어주고 돈 보내면 계산자님 끊어주세요. 네. 맨날 하는데 네. 잘 몰라. 맞아요. 10% 내는 건 알아. 안 내면 큰일 나는 것도 알아. 네. 이게 우리가 아는 부가세 다예요. 네. 뭘 주의해야 되는지 네. 이거 좀 잡아주시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부가세 시즌이잖아요. 7월이잖아요. 네, 부가세는 1년에 사실 2번 네, 신고를 합니다. 네. 예, 중간중간에 예납이라는 게 있어서 법인들은 더 내기는 하지만 부가세는 이제 1월에 한 번, 네. 7월에 한 번. 음,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상반기 6월 말까지의 어떤 부가세를 이번 달 7월 네. 10일까지 네, 정리를 하면 우리의 상반기 실적이 이제 픽스가 돼요. 그래서 이 내는 날짜, 네, 끊는 날짜 이것들을 이제 사실은 좀 알아야 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저희 이제 사업 시작할 때요. 사업자 등록에 세 가지가 있어요. 혹시 뭐 당연히 일반 과세자는 아실 거고요. 네. 간이 사업자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어떤 분들은 뭐 간이가 유리하다, 아니다, 네. 뭐 일반이 유리하다 말들이 네. 많더라고요. 간이 사업자는 이제 뭐 조금 최근에 바뀌기는 했지만 매출 네. 뭐 4,800만 원이 미만이신 분들이 네. 활용하기 좋은 음, 그래야 부가세를 원래 우리가 10%를 다 끊고 내는 게 아니라 네, 일부 공제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줄이는 거고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면세 사업자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는 봤어요. 그래요? 네. 면세 사업자 혹시 뭐 있는지 아세요? 그 면세점? 맞아요. 맞아요? 면세점 맞아요. 맞고요. 네. 우리가 흔히 먹는 농산물? 수산물, 네. 고기 좋아하시죠? 아유, 좋아하죠. 네, 이런 사업군들이 사실은 네. 세금을 안 냅니다. 세금을 안 낸다는 게 돈을 벌어도 소득세를 안 낸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가세를. 부가세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가세를 한 매출이 발생하면 네. 우리가 100만 원을 매출로 들어왔어요. 네. 거기에 10%를 세금으로 네.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맞아요. 면세사업자는 내가 100만 원을 벌어도 네. 거기에 해당하는 10% 부가세를 안 낸다는 게 면세사업자인 네, 거예요? 없어요. 좋네. 근데 좋은데 네. 역으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부가세를 안 내는 거다 보니까 네. 부가가치가 있는 어떤 재화나 네. 뭐 그분이 건물을 산다고 한번 쳐볼까요? 네. 건물 살 때는 사업자는 부가세 내야 되는 거 아시죠? 10억짜리를 10억짜리를 건물을 안 사봐서 몰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안 사봤는데 왜 알지? 갑자기 슬퍼지네요. 네. 건물은 네. 부가세를 내나요? 사업자도? 그럼요. 10억짜리 사면 1억을 부가세를 내요? 네.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네. 이 건물에는 대지, 네. 땅과 건물이 있잖아요. 그쵸. 네, 이거를 안 분해서 네. 땅값은 원래 땅이니까 부가세가 없죠. 음. 자연이니까. 네. 건물이 오른 거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있죠. 그렇구나. 그중에 건물값이 뭐 5억이다라고 하면 네. 5천만 원의 세금이 발생을 하겠죠. 예를 그렇구나. 들면. 네. 네네. 근데 면세사업자는 이걸 사도 네. 원래 부가세 내가 매입으로 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내 거 딱 기획가에 해가지고. 그죠. 네. 상계 쳐서 그쵸. 안 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걸 못 받아요. 대신 역으로. 부가세만 안 내는데. 부가세 환급을 못 받는 거구나. 네. 부가세를 내는 사람들은 내가 부가세 환급 받을 것도 있는데 네. 부가세를 안 내는 사람은 부가세 환급도 못 받는다. 네. 그쵸. 그래서 이게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잘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놓치고 가서 네.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네. 뭐 돼지 농장 이런 거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하다 보니까 일이 잘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땅 사고 건물을 사야겠다 해서 네. 만약에 막 5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땅값이 30억이고 건물이 20억이에요. 네. 그럼 20억에 대해서 뭐 부가세를 내라 2억 네. 내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농장 하시는 분이니까 면세인 거지. 네. 그러면 2억 환급 못 받는 거예요? 그럼요. 나는 살 때 2억을 더 주고 사야 되는데. 상대방이 부가세 낼 것도 내가 줘야 되니까. 그래 부가세. 그쵸. 부가세 원래 줘야 그런 되니까. 거니까. 네. 근데 난 줬는데 어. 나중에 팔아도 못 받고 지금 가면 안 되고 다 그냥 안 돼요. 야, 그러면 잘 생각해야겠다. 내가 부가세를 낼게 많을지 네. 환급 받을게 이런 것들 진짜 생각 잘하고 내가 처음에 정리해야겠다. 근데 면세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업종이. 네, 업종이 정해져. 간이가세를 할 거냐, 일반 가세를 할 거냐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인가요? 셋 다 고민해야죠. 그러니까 면세는 정해져 있으니까 뭐
갖고 네. 하는 건데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반 과세자 간이 사업자도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에 뭐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네. 관련 집기를 많이 산다거나 이러면 부가세 환급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인테리어 할 때 예를 들어 5천인데 5,500 줘야 될 것이고 네. 부가세 포함해서 줘야 되니까. 네. 네. 근데 간이가세는 그걸 100%또 끊어도 못 받을 경우도 있죠.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이제 업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요율이 또 비율대로, 있구나. 계산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거기에다가 사실 이제 부가세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사업을 하시면서 매출을 끊고 매입을 끊고 하잖아요. 네. 세무조사의 가장 처음이 네. 매출 누락이에요. 네. 근데 내가 그냥 누락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깜빡하고 실수로 어. 누락을 해서 오래 지났잖아요. 네. 그 가산세가 굉장히 큽니다. 아. 가산세가 40%예요. 40%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안 냈어. 그럼 1억 4천 내야 되는 꼴이 되는 거네요. 가산세만. 가산세만? 네. 거기에다가 이게 붙으니까 다 수익으로 잡힐 거고 아. 수익에 대한 세금은 또 별도로 낼 거고 아. 뭐 벌금은 벌금대로 있을 거고. 아. 네. 야. 네. 그래서 폐업하는구나. 네. 그래서 처음 말씀주신 이 얘기를 이제 이렇게 넘어왔는데 네. 그래서 이제 잘 아셔야 돼요. 부가세 우리 지금 신고하는 기간이잖아요. 네. 다들 얘기해 보면은 잘 모르세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매달 10일 네. 월초 10일까지는 네. 전달에 계산서를 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6월 30일 날 돈을 받았어도 당일날 깜빡하고 못 끊어줄 수도 네. 있잖아요. 그래도 10일까지는 끊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 6월 1일이든 6월 30일이든 네. 끊은 돈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게 아닌 거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원래 원칙은 네. 저랑 거래를 하시려면 네. 이제 계산서 끊겠습니다. 네. 저 돈 먼저 주실 건가요? 때에 따라 그냥 뭐 그렇죠. 네, 저는 다 거래처들이랑 관계가 좋아서 돈 주고 받을 때도 끊고 때도 끊고 나서 줄 때도 있고 뭐. 그렇죠. 예. 근데 원칙이 있어요. 원칙. 그 원칙은 먼저 계산서를 끊고 네. 청구하는 거예요. 어. 돈 입금해 주십시오. 아. 그래야 입금을 해주죠. 그치. 내가 입금 안 했는데 안 끊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도. 이거 진짜 억울할 것 같아. 100만 원은 보냈어. 그럼 여기서 100만 원 받았다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내가 비용 100만 원 인정받는 게 될 텐데 여기서 안 끊어주면 오씨 돈은 돈대로 줬는데 나는 비용 처리도 못하고 화딱지 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 연맥일 생각으로 네. 1억을 끊어버리는 거야. 돈을 주신 분이 얘한테 네, 네. 얘한테 아무런 거래가 없었어요. 네. 아무런 거래가 없는데 화가 나가지고 얘 매출을 확 뻥튀기 시키고 싶은 거죠. 나 이 사람한테 매출 1억 받았어요라고 내가 계산서를 끊어서 줘버리는 거예요. 그 메일만 발송하면 되잖아요. 텍스 가서. 그쵸.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매출 1억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세금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난 비용 처리하고. 근데 그렇게 역발행은 안 돼요. 역발행은 하시려면 네. 이제 뭐 어떤 절차가 있겠지만 네. 돈이 입금된 게 확인이 돼야 세무소에서 이제 역발행을 해주겠죠. 홈택스에서 그냥 개인 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건 아니고. 돈을 받는 분만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 있다. 그 주는 사람은 네. 끊을 수 없다. 주는 거는 이제 매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뭐 오늘 부가세니까 음. 매출과 이제 매입인 거잖아요. 네. 매출은 내가 받는 돈, 그쵸. 매입은 내가 줘야 될 돈. 그쵸. 매입은 끊을 수 없다. 아. 다만 매입은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 내가 입금한 내역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내가 입금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계산 안 끊어준다. 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나는 그 증빙을 해야 될 테니 네. 그런 절차는 다 있다. 네, 맞아요. 근데 갑자기 그냥 혼자 돈도 안 보냈는데 네. 너 씨 매출 올려서 세금 좀 많이 내라. 막 이상한 마음 먹고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맞아요. 네,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드렸네요. 그러면 이제 난리 나겠죠. 그쵸. 진짜 전쟁통 되겠지. 저도 그냥 막 보낼 사람 많아. 많아요. 하나만 더 질문. 네. 일반 가세자랑 간이 가세자랑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 뭘 기준으로 해서 정하세요라고 보통 조언을 하십니까? 사업 왜 하세요? 돈 벌려고. 돈을 적게 벌고 싶으세요? 많이 벌고 싶으세요? 많이 벌려고 하죠. 그러면은 우리들 얘기하는 지원금도 활용해야 되고 회사를 네. 예쁘게 꾸며야 되고 네. 그러면은 동네 구멍가게가 좋으세요? 이마트가 좋으세요? 이마트가 좋죠. 그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일반 가세자. 네. 근데 우리 여사님들 중에 은퇴하시고 나서 네. 서서하게 아파트 단지 조금만 상가 하나 이렇게 월세 얻어서 네. 아지트를 쓸 겸 하면서 카페 하나 하시는 거예요. 네.
나 이걸 큰 돈을 버는 생각도 없으셔. 네. 그냥 소소하게 사람들이랑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고 책도 보고 막 그냥 사랑방처럼 네. 쓰는 거야. 그런 분들은 그러면 간이 가세자가 낫나요? 아니면 일반 가세자가? 역시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정확한가요? 그게 맞죠. 간이 가세자가? 뭐 내가 회사를 4세 확장할 것도 아니고 매출도 적고 그냥 뭐 주변에 사람들과 같이 할 건데 굳이 그러면 하나 질문 드릴게요.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세제 네.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네. 간이사업자랑 일반 과세자랑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똑같나요? 아니면 다른가요? 간이 사업자가 1 받을 수 있으면 네. 일반 가세자는 뭐 100 받을 수 있겠죠. 아,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아,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그래서 우리 계산서 발행 항상 잘 해주셔야 되고 네. 매입 계산서도 항상 음.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음. 이게